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카카오뱅크 때문에 시선이 쏠리면서 카카오가 주춤하자 네이버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대한 전망에 더 힘을 실으면서 오늘장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이버 핑크빛 미래 지속될 수 있을지 이정민 팀장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동안 저희의 뒤에가 이제 네. 노란색 카카오 색깔로 네. 카카오 프렌즈 아이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네이버입니다. 리포트가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제 장중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지금 네이버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요, 광고와 신사업 양쪽에서 모두 좋은 성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매출은 1조 6,635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3,356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4%, 그다음에 8.9% 성장한 수치를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매출 성장률이 5분기 연속으로 지금 현재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보니까 역시 네이버다라는 이야기가 증권가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을 이어나가다 보니까 당연히 증권사에서도 좋은 리포트가 쏟아지는 좀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 목표 시총 100조도 전망한다라고 그러는데 증권사에서 어떻게까지 바라보고 있는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60만 원을 제시했고요. 외형 성장률 30% 수준을 유지하면서 긍정적인 요소다. 서치 플랫폼 22% 급증하며 성장에 기여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좀 이 실적 안에서 뜯어볼 게 이번에 보니까 신성장 동력 쪽, 그러니까 신성장 매출 분야가 50% 이상으로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네. 말인즉슨 그동안 투자를 잘했고 그렇죠. 이제는 실적으로 반영시키고 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원래 잘 하고 있던 광고, 특히나 이제 서치 쪽과 그다음에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삼았던 네. 투자했던 부분들에서 골고루 이번에 성장성이 좀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시장에서는 항상 그 다음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에 대해서 항상 궁금증을 이제 가지기 마련인데요. 지금 현재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스토리가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풀필먼트 쪽을 좀 더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카카오에 비해서 주가 상승률이 크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사실 카카오랑 네이버의 주가를 좀 길게 보면은 비슷하게 움직이긴 해요. 근데 그 안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잖아요. 네. 최근엔 그 카카오 IPO 때문에 그런 거였나요? 네, 맞습니다. 카카오에서 이제 IPO를 워낙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이슈가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이제 앞두고 있는 카카오뱅크, 그다음에 카카오페이의 이제 또 상장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특히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이제 그 기관을 상대로 이제 그 청약을 받았는데 2,600조 원에 가까운 자금이 모이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 카카오 게임즈만 놓고 보더라도 모바일 게임인 오딘이 굉장히 이번에 그 성과가 잘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지금 현재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10만 원대에 안정적으로 주가가 안착을 하는지 그 여부를 놓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도가 좀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식으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와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면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상장 이슈라던가 또는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가 상대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도 주목을 덜 받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시장에서의 이슈가 부족해서 주목성이 떨어졌던 거지 회사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로 인해서 회사가 정말 안정적으로 본 사업을 잘 꾸리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한 번 더 증명이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정민 팀장님 말씀하시길 지금까지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에 좀 차이가 있었던 건 카카오가 공격적으로 자회사 IPO를 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어떤 분들은 네. 네이버가 자회사 IPO를 안 하기 때문에 난 더 매력적으로 본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 또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다음을 생각했을 때 이제 물음표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워낙 그동안 성장성이 좋은 것으로 여겨졌던 자회사들이 전부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상장을 했거나 또는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카카오의 그 다음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떠올릴 만한 사업이 마땅히 없다라는 부분이 앞으로는 좀 약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량한 자회사들 그리고 성장
성장성을 앞세우고 있는 그런 자회사들을 여전히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시장에서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죠. 근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페토 서비스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기대감을 가질 만한 자회사들을 여러 보유했다는 게, 그리고 또 그 회사들이 실제로 이익을 내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저희 채팅방이요. 개인 투자자들이 카카오를 선호하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네이버를 선호한다. 이제 수급으로 VS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좀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그 시장에서의 수급 상황들만 우리가 한번 집계를 해본다라면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일정 부분 타당한 부분은 있습니다. 왜 그러죠?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방금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슈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정보를 이제 접하시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화제성 있는 뉴스들은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 들어오다 보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카카오 계열의 이제 종목들에 좀 더 집중성이 높았던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시장에서 좀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블록스가 이번에 그 뉴스에 나온 바에 의하면 한국에 법인 설립을 앞두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 진출을 현재 알리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제페토와 관련되어서는 시장이 오히려 잠식당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하지만 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염려할 때 바로 유튜브의 한국 진출을 좀 떠올려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가 처음에 한국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실제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게, 그렇게 되면은 아프리카 TV가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제도권에서도 리포트가 그런 식으로 나온 경우도 맞아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떠올려 봤더니 오히려 그 유저들의 저변이 넓어지면서 시장의 볼륨 자체가 커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로블록스의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 진출을 제페토의 성장을 더욱더 촉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좀 바라보는 게 맞는 접근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VR, IR과 관련된 기기들도 여전히 좋아하는 사람들만 구매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유저들의 저변이 넓어진다라면은 유튜브의 학습 효과와 같은 효과가 날 수 있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시장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면 굉장히 좋은 성장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정민 팀장님이 앞서 카카오의 향후의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무언가를 찾아보자면은 살짝 물음표가 떠오른다라고 했는데, 네이버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페토, 로블록스의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를 꼽아주셨고, 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미래 성장 동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본에서 하는 웹툰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이제 해외 시장에서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낸 사업이 딱히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다르죠. 예를 들어 스노우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리하게 나름 이제 그래도 실적을 잘 내고 있는 편이고, 특히나 이제 네이버는 일본 시장에서 굉장히 큰 강점을 좀 보이는 서비스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수 기업이 아닌 글로벌리하게 커져나가는 IT 기업의 성장 모멘텀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 본다라면은 네이버는 이런 신사업 쪽에서 여전히 해외로의 확장성이 열려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까 뭐 댓글로 적어주셨다시피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가는 종목이 네이버라면,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네이버가 당분간 꺾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측면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네이버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쿠팡으로 쇼핑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다른 방송을 하고 있는 이창진 아나운서는 네이버 쇼핑 중독자거든요. 네. 이 쇼핑 부분에서도 더 파일을 키울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온라인에서 1등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룸이 남아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의 그 온라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시장 거래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큰 편에 속합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전제로 깔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라이브 커머스가 굉장히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맨 앞단에 있는 게 바로 네이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라이브 커머스와 관련된 이제 그 거래 금액 자체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현재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시장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일상생활 중에 패턴이 변함에 있어
있어서 그 한가운데 네이버가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요즘에 그 쇼핑 트렌드도 딱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한 가지는 바로 쿠팡에서 그냥 이제 빨리 이제 아무래도 집까지 이제 제품이 도달을 로켓 하다 배송. 보니까 네. 그렇죠. 퀵 배송 때문에 로켓 배송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쿠팡을 이용하신다던가 또는 네이버를 통해서 최저가 검색을 한 다음에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죠. 이런 우리의 생활 패턴에 큰 변화가 없다라면은 다시 이야기한다라면은 결국에 네이버 안에 락인 효과가 여전히 유효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네이버 쇼핑은 네이버로 결제했을 때 포인트를 굉장히 잘 주거든요. 네, 맞습니다. 쿠팡은 안 줘요. 네. 네이버로 가야겠네요. 죄송합니다. 네이버에 그러면은 가격도 저희가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오늘장에서 한 3.07% 현재 올라주고 있고요. 실적 입증했다라면서 리포트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정민 팀장님은 네이버 어떻게 보시는지 매수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네이버는 한번 내 포트 안에 좀 담아볼 만하다라고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하지만 좀 쉬어갈 때 분할로 좀 담아보자라고 꾸준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이제 시장가로 이제 매수를 하셔라라고 좀 말씀드리기보다는 44만 원 부근에서 좀 매수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55만 원까지 좀 바라보도록 하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8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이제 손절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채팅방 보니까 확실히 쿠팡보다는 네이버 쪽에 손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네요. 지금 네이버 주주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네이버, 카카오를 저희가 비교해 드렸고 그럼 이정민 팀장님은 네이버 쪽으로 지금은 더 쏠린다로 정리해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성장을, 그러니까 카카오의 주가를 이끌 만한 이야기가 무엇이 있는지 네. 우리가 당장 떠오르는 부분이 없죠. 하지만 네이버는 여전히 그 다음을 이제 떠올릴 만한 이벤트들이 있다라는 게 바로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 주식이라는 것은 꿈을 먹고 자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고민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네이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정민 팀장님의 개인적인 의견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또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아니 어떻게 보면 기대일 수도 있지만 추후에 재료 소멸도 될 수 있는 게 IPO잖아요. 네네. 네이버는 자회사들의 IPO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그래도 어제 이제 그 기업 실적 발표와 관련되어 가지고 네. 기자분께서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의 IPO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던데 제가 그 이제 답변 받은 부분을 이제 한번 살펴봤더니요. 네. 장기적으로 일단 검토하는 리스트 중에는 하나가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 구체적으로 현재 계획을 가지고 회사가 움직이느냐라고 추가적으로 질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사는 그런 계획은 잡혀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회사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셈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네이버 파이낸셜의 그 거래 금액이 커진다라면 당연히 네이버의 주가가 상승하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의 오늘 증권사 호평에 여러분들도 나도 한번 매수를 해봐야 될까 고민하셨던 분들 이정민 팀장님의 의견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